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렵수를 가지를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큰 볼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종이 위에다가 몇 가지 화렵수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무 잎사귀가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아닌 나머지 세 계절의 뭐 침엽수를 포함한 모든 나무들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원리부터 시작을 해보면 나무도 잎체지 않습니까? 잎체에 관한 표현 연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원형의 에, 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무가 밑동이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입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입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은 입체를 인식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서 그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입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구가 있다고 한다면 빛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세요. 우측 상단이든 좌측 상단이든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빛이 이렇게 온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을 받는 부분이 가장 밝겠죠. 그리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쪽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의 나무도 결국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를 3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림자가 지는 것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긋듯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이 구가 있다고 이렇게 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구의 지름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수박처럼 이렇게 뭐 수박의 줄들이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체에 따라서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짙어지겠죠. 그죠? 예. 물론 이것이 완벽한 딱딱한 물체라고 한다면 여기서 광원에서 어떤 빛은 바깥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 반사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사광. 이것이 딱딱한 물체라고 한다면 반사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맨 끝이 아니라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어서는 나무는 생각해 보시면 뭐 딱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반사광을 애써서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커다란 하나는 이거는 구가 돼 있고 이 나무 그 뭡니까? 밑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 원기둥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빛이 오면 원기둥에 빛을 받는 부분은 빛을 환하게 될 것이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좀 어두워지게 되겠고요. 또 반사광을 생각한다면 나무 밑둥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보다는 좀 딱딱하죠. 딱딱하면은 바깥에서 돌아오는 반사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예, 맨 끝에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 어두워지는 직전이 가장 어두워지고, 그리고 맨 끝은 살짝 밝게 반사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지금 당장에는 이건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만일에 자 이렇게 해서 이래놓고 이걸 나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봐도 무슨 공을 건져 놓은 것 같은데 굴을 얹어놨지 이건 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나무처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어때요? 끝이 이렇게 나무 잎사귀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중간에도 네, 이렇게 막 불규칙한 선을 이용해서 나무의 잎사귀의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밝은 부분도 사실 나무의 질감은 있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러면 비슷하게 예, 예,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일 때는 이렇게 그리지만 그렇다고 어,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가지가 이렇게 생겨서 점점 가는 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요 가지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파생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가지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또 가지가 가지가 만들어진 이제 그룹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나무를 형성을 하지요. 그래서 요컨대 이 나무들은 이렇게 하나의 볼륨으로 되어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볼륨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집합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조금 진화된 형태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무에 기둥을 하나 만들어주고 커다란 볼륨이 하나, 둘, 네, 세 개의 볼륨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커다란 뭐 고무풍선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어, 솜사탕 3개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만든 구들 있잖아요. 구들 3개가 이렇게 모여서 입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의 구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게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다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뒤쪽에 2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의 구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의 구는 빛이 오죠. 빛이 오면 아까 이쪽에 첫 번째 했었던 그 원리처럼 빛에서 어두워지는 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겁니다. 그런데 앞에 구에 막혀서 예, 그 그림자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숨어 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2번의 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빛이 이렇게 오면 다 이제 다 어두워질 텐데 이쪽은 1번이 이렇게 가로막 앞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얘는 이렇게 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어때요? 빛이 이렇게 와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림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디냐? 뭐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흑백의 논리로 보면 이런 원리입니다. 일단 요 원칙에 따라서 어, 그림 그림자를 만들어 주면 이 볼륨에 관한 표현들이 예, 일단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긴 나무 밑이 여긴 아래 이 전체로 봤을 때 아래쪽이니까 이것은 예, 일정 구간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어둡게 그림자가 나무 밑동에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예, 이렇게 와서 나무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칠하지 않고 여기는 이렇게 이 나무 잎사귀에서 그림자가 형성되는 곳까지 이렇게 검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 잎사귀처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잎사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을 그릴 수도 있겠고 또 혹자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 내지는 뭐 이런 형태로 나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끝에를 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여기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해버리면 나무라고 하긴 했지만 완벽한 구 형태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서는 거의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없죠. 예, 불규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형은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예, 좀 무시될 수 있도록 불규칙하게 이제 그리시는 거죠. 아래도 이렇게 해서 예, 이쪽도 이런 부분 네. 뭐 그래도 보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서 동그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을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잎사귀들을 바깥으로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돼. 그리고 잎사귀 끝에도 이런 데도 살짝 살짝 더 해주시면 바깥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커팅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잎사귀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빛으로 아까 음영 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 그럼 이 해칭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걸 해놓고 지금 바깥에서 써 먹었던 요런 패턴들, 다시 한번 요런 패턴들을 이 안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화이트가 있다고 해서 화이트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의 나무의 패턴을 여기서 했었던 패턴을 쓰도록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예.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이거 연필로 하니까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것을 이제 펜을 이용해서 인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로는 동그라미 그려놨지만 펜에서는 그 동그라미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펜에서 했었던 연필에서 했던 해칭은 어떻게 하나요? 해칭은 쓰세요. 예, 해칭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쓰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해칭을 네. 자, 아까 뭐 동그랗다고 했지만 너무 동그란 것을 의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 동그란 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아래는 여기는 무심하게 쭉 이렇게 해칭을 해주시고 자, 이제 연필로 했었던 불규칙한 선들을 이용해서 자, 아까 여기 잘록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록하면은 뭔가 정말 공처럼 보이니까 나무 같아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려 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쪽도 여기 잘록한 부분을 약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두운 부분에도 예, 패턴을 주고 밝은데도 살짝 패턴을 놔주고요. 이쪽도 밝은 부분을 살짝 놔주고 어두운 부분은 어때요? 어두운 부분은 더 많이 패턴을 예, 그려주는 거예요. 나무 밑둥.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는 다 이렇게 해칭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잔디밭에 있다 하면 잔디도 표현하라는 했었고, 자,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아래는 어때요? 나무에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거죠. 요 아래는 화이트로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칭을 한 위에 또 다시 선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위에는 좀 어둡고 아래는 좀 밝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잎사귀들을 바깥에도 살짝 조금씩 바깥에도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나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연필로 지우죠. 자, 요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요걸 가지고 바로 우리 제가 늘상 강조하는 A4 4분의 1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